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이 정말 어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PTSD 올 것 같은 어 정말 행보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올해 상승장이 이번 상승장이죠. 이번 상승장이 좀 많이 그래요. 너무 행보도 길게 가져가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원래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계단식 상승장이죠. 근데 사실 요 비트코인이 계단식 상승장이 있었던 적은 잘 없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상승장을 주로 했었죠.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상승을 봤고요. 이제 차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계단식. 그래서 오늘 지금 남겨주려고 하는 방송은요, 현재 이제 시장에 대한 약간 제 종합적인 생각을 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 아직 상승을 보는지. 물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하고 마감을 했죠. 어저께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그 마감적인 부분이죠. 이 마감적인 부분은 아래서 마감했습니다. 어저께 아래서 마감을 했고요. 아직 위로 넘겨지지는 못했어요.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이제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이루어내야 될 거예요. 일단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좋지는 않아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아래쪽으로 마감을 하고 몸통 아래쪽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전히 양봉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올렸다가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도 현재는 그냥 상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상승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 반전적인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제 살려내는 거죠. 항상 그 실패를 하고 나서 그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반전을 시켜서 성공을 시키는 차트들이 발생을 하면 그때 이제 시장에 대한 강력한 상승 시그널로 전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탈을 돼서 하락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걸 바로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거를 보통 시장에서 실패한 시그널들이라고 얘기해요. 실패한 시그널이라는 거는 어떤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했지만 그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바로 즉각적인 하락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 시장이 더 강력하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하락장에서도 비슷해요. 어떠한 하락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을 했는데 발생하는 동시에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돌려서 내버리면 그게 이제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트리거가 된다라고 좀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반전 시그널, 이제 특히 실패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짧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 안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 안으로 살려서 20일 동평균선 안까지 해서 양봉 마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만 내일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하고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시장은 상승장에 대한 지겨운 정말 우리가 정말 지겨운 박스죠. 이 지겨운 박스를 그래도 여전히 해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상승장에서 상승장을 보고 있냐, 아직까지 상승장을 보고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아직 상승장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할 거는 일목균형표에 대한 이제 관점이에요. 일목균형에 대한 관점은 예전에도 그 시장에서 종종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볼펜이 왜 안 꺼지지? 자, 일목균형표를 1일 차트로 이제 해서 봤을 때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 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이제 후행 스팬이라고 그러죠. 이걸 때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이제 후행 스팬이라고 얘기하고요. 차트를 가지고 아가의 패턴을 그린다고 했어요. 지그재그 패턴을 그린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 그래서 뒤에 후행 스팬이 시장의 안쪽으로 진입을 하면, 이게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락장, 지속적인 하락장이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하락이 이제부터 시작. 사실 이거는 이 하락에 대한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후부터는 긴 조정에 대한 단계로 진입한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긴 하락 추세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긴 하락 추세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시장을 상승장으로 보느냐 하락장으로 보느냐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하락장으로 본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항상 기준이 뒤에 있는 이 후행 스팬이죠. 이 후행 스팬이 차트를 위쪽에 있나, 차트 위쪽으로 보고 있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냐라는 것을 보고 이제 이거는 쉽게 올라가지 못하겠다, 아니면 이제 지금 아직까지 상승장을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 후행 스팬으로 주로 본다고 해요. 사실 이 후행 스팬이 거의 차트와 이제 맞다가 가고 있어요. 사실 맞다가 가고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만약에 여기서 횡보만 주구장창 횡보만 한다고 그냥 쳤을 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한 6일에서 한 8일 정도 전후 사이가 돼요. 이 정도 전후 사이가 되면 실제로 이제 그냥 횡보만 해도 차트 안쪽으로 들어오느냐가 되는 횡보만 해도 이제 추세가 그냥 횡보만 했지만 지금은 상승 추세지만 6일을 더 횡보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횡보만으로도 하락 추세로 바뀌어버리는,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상승에 대한 힘 자체가 워낙에 진짜 없으니까 그냥 횡보만 하는 거가 돼 있죠. 이제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추세가 되는 게 한 6일에서 8일 정도 남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6일, 8일까지는 6에서 8일까지는 만약에 횡보만 한다 그러면 이후 사이까지는 그래도 상승장이라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만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방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냥 딱 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커벤앤들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커벤앤들은 이제 차트가 올려서 돌려서 뚫고 그다음에 커벤앤들 이후에 커벤앤들 돌파 이후에 이제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블리시 패턴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깃발, 상승 깃발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커벤핸들 이후에 많이 나와요. 커벤핸들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깃발로 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아마 백쌤이 예전에도 한번 분석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돌파 후에 나오는 플래그, 돌파 후에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큰 플래그가 되는 거죠. 큰 커벤핸들 나오고, 그쵸? 커벤핸들 나오고 돌파 플래그 나오고 상승 나오는 것처럼. 보통 이제 우물 파고 이제 돌파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패턴, 이런 이제 패턴이 이제 나와서 현재는 깃발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 깃발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진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만약에 논한다. 진짜 만약에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아까 일목에 대한 기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요 플래그 패턴이죠. 요 플래그 형태에 대한 부분의 이탈. 사실 여기에 대한 이탈보다는 그 커벤핸들을 돌려서 나갔을 때, 돌려서 나갔던 구간이죠. 그 커벤 나갔던 구간에 핸들 돌려서 나가서 플래그 나갔던 구간에 여기 고점이에요. 여기 고점. 112K. 사실 112K까지는 시장이 조정을 한다고 해도 하락장으로 어떠한 확정적인 부분으로는 좀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근데 약간 우리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항상 분석할 때 얘기하지만 분석적인 것과 매매적인 것이 굉장히 괴리가 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분석은 112K 이하로 빠져야지 이제 시장이 하락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112K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기다리면 그거는 이미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막 5, 60%난 이후에 하락장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래 교과서적인 분석적인 이제 분석에서 얘기하면 112K까지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요 플래그 채널 안에서에 대한 이탈 아니면 이전에 대한 저점에 대한 이탈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좀 위험으로 봐요. 물론 여기 저점에 대한 이탈이 발생한다 그래도 이런 데서는 반등이 또 나와가지고 시장에 또 전환을 할 수 있겠죠. 시장에 전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놓고 보는 차트적인 관점, 큰 관점, 장기적인 상승장을 계속 해낼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잖아요. 그 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었냐 아니면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장이 실제로 그 뭐라고 하죠? 야리꾸리해요. 힘도 없고 뭔가 자꾸 오르면 횡보만 주구장창하고 횡보할 때 자꾸 저점 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하죠? 아주 큰 틀 안에서 시장을 아주 큰 틀 안에서 보면 장기적인 상승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작은 세세한 디테일을 보면 굉장히 시장이 불안하게만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난해해요. 약간 이제 내가 상승장을 자꾸 보고 있지만 차트는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불안한 형태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것도 오르고 난 다음에 위에서 조정은 짧게 해요.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을 짧게. 이 예전에는 사실 그 비트코인이 이런 상승장은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를 때는 그냥 한없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오히려 이 반대적인 이 계단식 떨어지는 거를 상승장으로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비트코인 떨어질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지루한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상승은 1년, 떨어질 때는 2년. 이게 보통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은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올라는 가요. 근데 올라는 가는데 그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락 조정에 대한 것을 길게 이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오를 때는 또 잠깐 오르고 또 하락 조정은 굉장히 길게 이어나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이어나가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올라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행보를 했죠.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를 또 행보를 했어요. 두 달 정도 행보를 하면서 또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라가는 건 잠깐, 행보는 길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주 초장기적인 입장이죠. 저도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수익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수익이 늘어나는 건 보는데 뭔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숨이 좀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저점에 대한 이탈이 발생을 하면 시장이 꺾이고 뭐 이런 조정이 되는 거 보면 20일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매일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이게 이제 미국 시장으로 편입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너무 많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그게 횡보 구간에 대한, 그리고 시장이 이제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건 아니고 워낙에 이제 미국 시장의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것을 좀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큰 돈들의 개입이죠. 옛날에는 이제 지렁이들의 싸움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큰 돈에 대한 개입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조금은 아주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정말 초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되는, 사실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딱 원래 생각했던 건 이 얘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그냥 이제 단기적인 거래에 최적화됐다라고 봐요. 사실 이게 아주 장기적인 거래에 최적화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기했던 거 저도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사이클로 따진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막 큰 하락 같은 거 있잖아요. 큰 하락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말 비트코인 마이너스 뭐 50%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회복하는 데까지 막 2, 3년이 걸리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에 조금 많이 최적화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이번 시장이 좀 그렇고, 사실 제가 10년 동안 코인 투자를 하면서 이번만큼 시장이 조금 힘들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할 얘기도 있고 뭐 매일매일 이런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너무 횡보도 오래 하고 김 빼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시장에 대한 김을 빼고 나가는 약간 사람 기운 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차트를 엄청 크게 놓고 또 보면, 그리고 많은 지표들 있잖아요. 많은 지표들이나 많은 시그널적인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딱히 이 하락적인 시그널 같은 거는 현재는 없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 또 이제 여기서 희망적인 얘기를 또 하나 이제 한다 그러면, 근데 오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원래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왜 여전히 아직 상승을 보고 있냐,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을 보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지표적인 부분은 중립입니다. 지표적인 것에서는 물론 뭐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에는 뭐 쌍두를 볼 수 있어요. 그 더블탑이죠. 더블탑 모양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그 더블탑에 대한 모양이 나온다 그러는 거는 가격적으로 114 이하, 그러니까 114K 이하로 만약에 빠질 경우를 얘기를 할게요. 114K 이하로 빠졌을 때는 아마 그 MACD죠. MACD랑 두 지표가 이제 완벽하게 더블탑을 만들고 하락 추세에 대한 시그널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발생을 해야 돼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예상만이기 때문에 이걸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더블탑이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는 흔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기 때문에 그리고 MACD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게 확정적으로 지금 더블탑으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114K가 이하로 깨지지 않으면 114K
정확히 아마 따진다 그러면 114.5K 정도 될 거예요. 114.5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지표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그냥 중립 형태라고 좀 보는. 이건 장기적인 거이기 때문에 주봉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립적인 거고 RS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걸 이제 다이버전스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3 하락 다이버전스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현재 구간이 조금 애매해요. 여기가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파가 되거나 그런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다이버전스에 대한 무효화예요. 장기적인 다이버전스에 대한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무효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도 성공이냐 실패냐면 지금은 이제 성공과 실패의 그 갈림길에 좀 있는 상태. 이것 또한 가격적인 부분으로 얼마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4.5K. 114.5K 이하에 대한 만약에 하락이 발생된다 그러면 아마 이건 3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정적인 부분으로 아마 이거는 조금 위험에 대한 것을 열어놓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표적인 부분을 그냥 팩트적인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중립입니다. 현재는 중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완성된 건 없어요. 물론 하락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이제 확정 지을 만큼에 대한 하락 조정이 발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발생한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이탈하는 아까 이 플래그죠. 이 플래그를 이탈하는 형태가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험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상승적인 관점을 현재는 조금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좋아 이 상승장으로 넘어간지 하락장으로 넘어가는지는 이 플래그 안에서 이제 형태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디까지에 대한 구간이 이제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아래 여기 이제 조정받았던 자리죠 114K 114.5K 114.5K는 깨지면 안 돼요 이제 요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많이 위험합니다. 이건 진짜 많이 위험하고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돼요. 물론 여기가 깨진다고 한다 그러면 반등은 또 나올 거라고 봐요. 대신 이때는 지금은 일봉에 대한 22동 평균선을 지금 갓 이탈을 해가지고 이걸 오늘 살릴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겠지만 만약에 요 아래까지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한 번 더 빠지게 된다. 그때 이제 21동 평균선이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일 거예요. 요렇게 꺾여버린 상태거든요. 이때는 이제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더 빠지는 관점이나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오래 가져가는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후행 스팬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안으로 들어오면 긴 추세에 대한 하락 기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건 너무 긴 이야기를 너무 많이 길게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14.5K 이하에 대한 만약 하락이 받아진다 그러면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에 대한 하락을 또 끌고 갈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걸 또 하게 되는 이걸 또 하게 되는 거죠. 빠지면 올라왔다가 또 긴 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2달씩 걸리는 이제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빠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게 돼요. 하지만 이제 114K까지 전에 지지 구간들이 생각보다 아래쪽으로 좀 존재를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한 번 정도 조정받아도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볼벤. 이제 볼벤이 좀 쪼이고 있어요. 이게 차트에 대한 부분은 지울게요. 볼벤이 현재 이제 쪼였단 말이에요. 볼벤이 쪼여가지고 볼벤 하단, 이제 볼벤 하단과 볼벤 상단에 대한 저항 구간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115K, 아니 116K 정도 됩니다. 116K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여러 이제 116.5K, 116.5K 정도 구간으로 조금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이제 항상 볼벤 이론 이야기할 때 뭐냐면 볼린저 밴드 이제 첫 이제 상승과 하락 중에서 이제 막 움직이다가 볼벤이 쪼이고 나서 딱 볼벤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 볼벤이 딱 처음으로 쪼이고 나서 볼벤 하단과 상단은 저항을 주로 맞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볼벤이 쪼이고 나서의 첫 번째 하단 도달이든 첫 번째 상승 도달이든 거기서는 이제 항상 어떠한 이제 조정이나 지지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쭉 볼벤이 늘어졌다가 볼벤이 딱 쪼이기 시작하면 볼벤 하단이든 상단이든 어느 쪽이든 볼벤이 쪼이고 나서 첫 번째 상하단에서는 항상 반등이나 저항이 발생한다라고 하거든요. 볼벤이 굉장히 극도로 쪼였어요. 원래 이게 보통 이렇게 쪼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이기 시작하는데 극도로 한 방에 쪼였어요. 이제 한 방에 쪼여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아이고 목이야.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하단 쪽인 부분이죠.
116K.5K 정도 이하로 만약에 하락 조짐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게 그냥 이탈하면 그냥 썩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아직까지 지지할 만한 요소가 현재 원래 없었다가 원래는 이제 며칠 전까지는 이게 이 아래 있다가 계속해서 끌어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끄집 올라와 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래쪽으로는 짧게지만 지지와 저항권이 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도 살짝 저항을 받을 거고요. 사실 떨어진다고 해도 살짝 저항을 받을 거예요. 이건 아마 일본 관점에서에 대한 지표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본 관점에서에 대한 지표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표가 지금 아래쪽으로 깔려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완전 반전이냐 반전이 아니냐 아래쪽에서 좀 깔려 있어가지고 요 아래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쌍궁댕이죠. 요런 이제 좀 좋은 시그널이죠. 상승에서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이제 시그널적인 부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더 이상에 대한 사실 하락은 벌써 발생하는 건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길게 오랫동안 횡보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조금 상승을 빨리 만들어낼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하지만 현재가 21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는 조금 많이 결판을 내야 된다. 이제 기간적으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행스팬도 뒤에서 따라오고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6에서 한 8일 정도 선을 이제 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22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이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지표적인 부분이 중립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하락장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한 건 없다. 여전히 지표는 중립적이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컵앤핸들에 대한 플래그 패턴, 전형적인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런 플래그 패턴이죠. 이 플래그 패턴을 그리고 있고 플래그 패턴은 우리가 튼이 상승 나오고 나서 올라간 것만큼의 더 큰 상승을 하기 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이제 플래그 형태를 현재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큰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은 여전히 상승장의 기본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하다. 하지만 그게 이탈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상승장 관점에 있다라는 것이 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22동평균선을 이탈한 거는 굉장히 찝찝하고 별로예요. 솔직히 굉장히 찝찝하고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희망회로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탈은 했지만 반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그냥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현금화를 조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가끔 현금화를 좀 권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떨 때냐라고 한다면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거죠. 어쨌든 위험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했고 이걸 뭐 하루 만에 되돌리지를 못한다면 오늘 되돌리지 못한다면이죠. 내일 만약에 내일도 여전히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해가지고 끝내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약간 이런 거죠. 현재 구간에서 뭐 많은 내 자산에 대한 부분에 현금화를 하거나 시장에서 탈출을 생각을 하고 있거나 말면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야 지금 팔아가지고 내가 최고점에서 파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에 너무 잘 판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뭐 결과론적인 것을 원해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약간 한 20-30% 정도에 대한 현금화를 좀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돌파가 되면 왜냐하면 아까 이제 플래그 패턴에 대한 돌파 이후에 원래 진입에 대한 공식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식은 돌파 이후에 조정에 진입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진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진입적인 형태를 많이 볼 때 이제 돌파 후 눌림 진입. 지금도 사실 컵앤핸들에 대한 돌파 후 눌림에 대한 진입 자리라고 좀 보면 돼요. 사실 그래서 엄청나게 싹싹 안 빠지는 이유도 이런 관점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역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어쨌든 21동평균선이 깨졌으니까 약간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나는 아래 보면 저는 아직까지 뭐 정리를 할 생각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리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뭐 정리를 한다고 해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현금화만 조금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이제 돌파를 하잖아요. 돌파를 하고 나면 그 돌파에 다시 재진입한다고 해도 내가 뭐 엄청나게 내 자산의 뭐 50% 70% 팔지 않는 이상 크게 내 자산에 대한 어떠한 큰
뭐 내 나중에 미래에 볼 수익이 줄어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대비 정도만 하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상승장은 여전히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중립,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컵앤핸들에 대한 눌림 플래그 형태, 상승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깃발형 상승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부분들이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큰 하락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없다. 물론 이 위험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그거는 114.5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유효가 되는 거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것은 확장적인 부분은 없다. 예상만 해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여전히 상승장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목 이제 균형에 대한 수행 스팬이 물론 며칠 안 남았어요. 6일에서 한 8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 6일에서 8일 안에 시장이 반전을 일으킨다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상승장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서가 좀 없어요. 주서가 없었고, 왜냐면 옆에 정리해 놓은 게 좀 있는데 그 정리해 놓은 거를 좀 주서 없이 막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막 산으로 갔다가 뭐 열로 갔다가 참 지금 조금 그렇게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결론적인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락적인 부분으로 시장이 발생된 건 없어요. 진짜 단기 추세 하나, 단기적인 추세선 하나 이탈된 것도 없이 시장이 그냥 횡보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게 예전에 비트코인 상승장과 다르게 현재에 대한 상승장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은 잠깐 빠르게 일어나고 횡보만 엄청 길다 보니까 뭔가 시장은 올라는 가고, 내 수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수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뭔가 내가 그 견디기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기분 좋지, 돈은 벌어도 기분 좋지 못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여전히 이 관점은 똑같아요. 상승장에 많은 분석할 필요 없다. 그냥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대비하고 되도록이면 안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 관점도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시장이 계속 있다고 하면, 떠나게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시장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단기적인 거래에 이제 최적화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상승 같은 경우 있잖아요. 비트코인 상승은 정말로 이런 식의 상승이었어요. 진짜 이런 식의 상승이었어요. 단기 거래가 어디 있습니다. 단기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막 했어요. 팔면 안 된다. 비트코인 팔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상승장 때는 입에 바른 듯이 이빨 깎게물을 견뎌라라고 요즘에도 이빨 깎게물을 견뎌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냥 단기적인 거래죠. 오르면 그냥 좀 팔았다가 시장이 횡보할 때 어느 정도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고, 또 오르면 팔고, 또 시장이 조정하면 단기적인 거래에서 팔고, 약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매매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저도 이번 상승장 때 물론 장기적인 이유로 매수한 것에 대한 수익이 크긴 하지만요, 오히려 단기적인 수익으로 수익을 낸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 상승장 때는 그렇게 단기 거래로 수익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하락장 때 단기 거래로 수익을 좀 많이 내지.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장기 거래보다는 정말 단기적인 거래에 오히려 특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물론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이게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돈 벌 기회가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그걸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이제는 기회가 좀 많아지는 형태로 좀 바뀌는 거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에 대한 형태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장기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장투적인 사람보다는 단기적인 선물 거래에 대한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그러면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요점은 단순하지만 그거를 산으로 강으로 넘어가지고 너무 길게 푸는 것 같습니다. 자, 다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더위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수요 멤버십 있죠. 수요 멤버십 분들은 오늘 밤 10시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분석의 그레이였어요.